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에게 인상 깊은 유물인데요. 환두대도라고 하는 그러한 부장품으로서 이렇게 발굴되는 그런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두대도 손잡이 끝에 있는 그 장식들이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나오지만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형태로서만 이렇게 분류를 하고 또 이 유물에 있는 형태의 그 상징이라든지 그 내용들은 미스테리로 앞으로의 숙제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유물의 형태를 비롯해서 이 환두대도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두대도의 대분류,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구리자루칼 해서 소환두대도를 우리말로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또 삼년문 환두대도 해가지고 이 외곽의 원형이나 아니면 세 가지 이렇게 쇠고리 자루 칼로 되어 있는 그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가 합쳐져서 세 고리, 삼환두대도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합쳐져서 외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삼환두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새입 고리자루칼 하는 것은 삼년문 환두대도인데 이 환두대도 이 안에 이파리가 세 개로 보이는 그러한 어떤 그 문양이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용봉무늬고리 자루칼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용봉이 들어있는, 용봉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거나 이 문양이 있는 그러한 칼을 일러서 용봉무늬 자루칼이라고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세분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각각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네 가지 민고리 자루칼, 소환두대도, 그 다음에 세입고리 자루칼은 다음 장면에 나오고요. 또 쇠고리 자루칼, 요 세 개, 하나, 둘, 셋 해서 이것이 손잡이 머리 부분을 장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쇠고리 자루칼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용봉이 들어있기 때문에 용봉무늬 고리 자루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 중앙에 큰 이것처럼 여기에도 이렇게 세 개의 같은 형태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쇠고리 자루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둥근 원 외에는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건 민고리 자루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같은 것이 세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외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쇠고리 자루칼, 곧 삼환두대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아까 네 가지 분류 중에서 삼엽환두대도, 곧 여기서 보면 이 양쪽에 두 개, 그 다음에 중앙에 하나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파리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삼엽환두대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말로 하게 되면 세입고리 자루 큰 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역시 이 안에 이것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것을 확대를 해보면 역시 뭐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에서도 삼엽 환도대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앞에 봤던 삼엽 환도대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온전한 원형이었는데 이것은 직선으로 가다가 중앙 부분이 이렇게 원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그 대문구 문화에서 본 것처럼 상당히 낯익은 그러한 그 문양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최초의 원형, 큰 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꼭지점이 이게 각각의 불꽃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세 개의 불꽃이 있는데 이 불꽃은 이렇게 원형이 바탕을 이룸으로 해서 이 태양으로부터 세 개의 불꽃이 나왔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가면은 불꽃은 분명히 5개가 있는데 이것도 둥글게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최초의 시조 할아버지 토템인 햇님으로부터 불림으로부터 이렇게 1대, 3대, 5대까지 내려왔는데 5대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어떤 그 당시에 큰 사회적 변혁이 있었다. 공동체 안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도 보면 바로 이 5대째 이것의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1대, 3대, 5대. 그래서 이건 가장 큰 불, 최초의 시조 할아버지의 토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대, 5대. 2대, 4대는 이때가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대, 4대는 사돈이 되는 그 족단으로 장가를 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환도대도는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은 이러한 인식의 표현이고요. 이 외곽에 있는 것은 이렇게 여기 시조가 되는 이분의 토템이 되는 태양, 햇님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환도대도 여기에서는 이 태양이 되는 이분의 따님, 이분 곧 모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요것은 부계, 요것은 모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용복무늬 환도대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사진으로만 전해오는 것은 일제강점기 그때에 찍은 사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판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봉황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이름을 봉황환도대도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좀 확대를 해서 보니까 봉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실물을 제대로 봐야 이것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마치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별개의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확대된
어떤 칼라 사진이랄까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더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어떤 그 과제로 남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낭랑, 동제, 환도대도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관심이 되는 부분은 요 둥근 고리 자루입니다. 이 둥근 원 안에 이렇게 또 뭔가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양 끝이 뾰족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곡에서 많이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곡을 나타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이 뾰족한 것이 양쪽 끝에 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의 두 마리를 합쳐서 이렇게 늘여서 표현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둥근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대문구 문화 그 톡에 있는 것처럼 햇님을 나타내는 여기에 둥근 아래 모양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앞에서는 여기 불꽃으로 이렇게 하고 누에가 양쪽에 감고 있었지만 이것은 그 불꽃이나 또 불꽃의 원천 가장 강력한 것이 태양이기 때문에 이 태양을 이렇게 누에 둘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불꽃 문양의 누에 둘이 감싸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를 여기에 상형문자로 이렇게 남긴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요 가운데 있는 요것이 바로 여기에서 표현된 것이죠. 최초의 시조가 되는 신농 임금님의 이름, 그 이름자, 그리고 그분의 토템인 태양. 왜냐하면 신석기 시대 말기에 고조선이 일어나서 이분으로 인해서 신석기를 탈출하고 청동기 시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 진입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광석과 구리 광물과 그 다음에 불이었습니다.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불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최초로 이루어낸 분이 바로 이 짝대기 신이라는 글자로 자신의 이름을 삼은 시칭이 되는 이분의 상징물, 곧 토템이 바로 이 해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는 불의 원천이 되고 또 그 뜨거움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이 해와 같이 뜨거운 그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올렸던 그분을 나타낸 것이 이 태양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을 정령화해서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바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불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과 모양은 다르지만 나타내는 뜻은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 불꽃 모양 여기에 이렇게 노예 두 마리가 양옆에 있는 것 바로 그것과 같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다르지만 그분의 토템, 시칭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조합이 되면서 형태는 달라지더라도 그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에 뭐 신자가 여기는 없죠. 그냥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누에 두 마리가 결합된 그러한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이 소장자가 인식했던 목의 시조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환두대도, 민문이 환두대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둥근 모양이죠. 이 둥근 모양은 곧 이거는 최초의 신, 이렇게 이것으로 나타내는 그분의 상징, 토템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특이하게 보통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곡선으로 만든 칼입니다. 이것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역시 이것을 봉황으로 이렇게 두 마리가 이게 겹쳐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 확대 사진이 없기 때문에 달리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여기 외곽으로 보면 이렇게 둥근 태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초의 시조 신농 임금님에 대한 그 토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분의 자손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용이 두 마리가 얽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아무래도 1000년 이상 이렇게 묻혀 있다가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원형을 제대로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노예를 닮은 그런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칼집 양면에 작은 칼을 3개씩 붙여 놓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체가 되는 이 칼 양쪽,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칼 양쪽에 이렇게 3개씩 6자루가 자도라고 해서 새끼 칼이 3개씩 붙여 놓았는데, 이것은 신라에서만 확인되는 독특한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이 시조, 이게 신자라고 하는 그 직선이 신자로도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고, 여기서 보면 3개의 원형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좀 확대해서 봐야 이것이 햇님 셋인지 아니면 누에가 셋인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햇님 셋이든 누에가 셋이든 이것이 햇님 셋으로 했다고 하면 신농 임금님의 부계로서의 자손들이 인식하는 시조인식이고, 누에를 3개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모계로서, 목의 외손으로서의 그 자손들이 인식하는 그 자신들의 삼신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에가 우리에게 외가가 되면서 사돈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의 사회제도에 대한 그 설명을 나중에 드리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외가 쪽에서는 자기들의 그 가장 시조가 되는 분이 신농 임금님이 아니고 뉘조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누에를 이렇게 3마리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 형태를 보면 뾰족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누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에 3마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은
한민족으로서는 외가이자 곧 사돈 관계가 되는 상대의 자손들이 인식하는 모계로서의 삼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것이 직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올라가다가 둥근 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세입이라고 한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가운데는 석검이나 혹은 동검, 청동검 거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 불꽃 형태가 되고 양옆에는 누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뜻 보면 새의 모양으로도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최초의 할머니는 자신의 토템이 누에를 맡았기 때문에 누에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것을 조합을 해서 그 다음 때에 그 아드님 소금천 씨는 봉황 새를 갖다가 이렇게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조 자신의 시조가 되는 뉘조의 상징인 누에를 가지고 이것을 조합을 해서 자기의 상징인 새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요새 말하는 모핑 기법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형태로서 이렇게 구사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이것도 누에가 누에의 셋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분을 이 누에를 키운 분이 신농 임금님의 따님이 되는 뉘조기 때문에 자손들이 인식하는 최초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한민족으로서는 신농 임금님이지만 상대 쪽에서는 이분이 최초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있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것이 더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떨어져 나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원형은 이것과 다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불꽃입니다. 자신이 불임금님의 따님이라고 하는 표시를 여기에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외가가 되는 그쪽에서는 이분이 최초의 조상이기 때문에 상대, 혼인 상대이자 외가인 저쪽에서는 이 시조 할머니가 되는 이 C자형으로 되어 있는 이 웅크리고 있는 이 누에, 뉘조 이분을 최초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이 세 개가 모인 글자가 허시는 설문해자에서 이렇게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삼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셋을 합했다, 신자 셋을 합했다 해서 삼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것이 누에인데 그 다음 아드님에서는 자신의 토템을 새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이 자기의 직계 조상을 설명을 할 때에는 이분은 우리 쪽의 조상님이 되고 저쪽에서는 이 C자를 이렇게 세 개 합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새의 형태로 만듭니다. 한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새 조자를 세 개를 써서
나타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줄여버렸죠. 이게 무엇입니까? 모인다는 뜻의 집자입니다. 집, 모일 집.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우리의 외가 쪽에서 이렇게 자기의 시조로 여기는 이 뉘조를 가지고 삼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집에서 인식하고 있는 삼신 최초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이분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우리는 이분으로부터 그 다음에 아드님이 이렇게 나와 있고 저쪽에서는 따님이 이렇게 이런 신자를 쓰고 있는데 이분은 노이를 쳐서 이것을 신이라고 발음을 했고 그 다음 세대에서는 바로 이 새를 자기의 토템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삼신을 표현을 할 때에 그 후손들은 이 새 세 마리를 자신들의 삼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인식하고 있는 삼신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삼신은 분명히 한 혈통이지만 시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부계를 인식하고 있었고 저쪽에서는 모계를 삼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오늘날과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에 좀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접하다 보면 이 유물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확대돼서 이렇게 본 내용인데 이것이 이렇게 사각형처럼 되어 있다가 위에 둥글게 된 것을 보면 이것은 대문구 문화 토기에 나타난 그 5대째 5개의 불꽃이 있는 그 형태를 여기서 그대로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환도대도의 여러 가지 형태와 또 그 안에 담긴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환도대도의 형태는 대문구 문화 시대의 표현 방식과 삼신의 개념을 조합한 한민족의 원초적 시조인식 표현이다. 환도대도 안에 있는 태양, 그 다음에 사각형, 그러니까 5대째에 표현되는 그런 직선 형태, 그 다음에 세거리 환도대도, 그러니까 C자형으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누에, 그 셋을 합쳐가지고 만든 그 외곽 형태는 고대 초기의 상형 문자다. 그것이 사국시대까지 3000년이 넘도록 전해진 상형 문자의 원형이며 제사와 군대라는 절대적 가치를 개선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굴될 유물까지도 이러한 시조 인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것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국시대의 모든 나라가 신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다 형태는 신라는 태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고구려나 백제는 불꽃으로 표현했다고 할지라도 그 원래의 뜻은 신농임금님, 시조 신농임금님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모양은 달라도 내용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국시대의 모든 나라가 신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유교와 불교의 도입 이후 점차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민속을 통해 시조인식, 곧 신도가 전해지고 있다. 그럼 오늘날에 전해져 오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전통 방식 무덤 양쪽에 있는 망주석 같은 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제주도에서 보는 돌하루방이 또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솥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시조인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발굴될 유물 속에도 삼신 등 시조인식을 나타내는 형태가 반드시, 그냥이 아니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들어있을 것이며, 이것은 고대인의 우리 선조의 생사관을 형성하는 절대적인 개념이었다. 그래서 금관이 발견된 그 사진을 보면 그 사진에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전시하는 그런 온전한 형태의 금관이 아니라 이렇게 종이장 구기듯이 삼각형 형태로 접힌 그 형태로 나타난 것을 사진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이 망자가 세상과 이별을 하고 바로 최초의 시조가 되는 세 분이 계신 삼신에게로 삼신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누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분을 일러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삼신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이 끝나고 나면 삼신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들에게 우리가 합류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굉장히 이것은 절대적인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유물에는 반드시 그러한 삼신의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신은 우리가 정확히 그 개념을 파악을 해야 유물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곧 필연적인 그러한 개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또 좋은 일을 겪거나 이러한 것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에는 다 이분들에게 도움을 보호하심을 청하기도 하고 감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리랑인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서 환두대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